파라타 항공이 8월 양양 제주 노선 취항을 목표로 막바지 정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멈춰섰던 양양 국제공항도 국내선 정기 노선 부활로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임도 증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무분별한 임도 개설은 바람길 역할로 산불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피해 지역 농특산물 구매가 피해 지역을 돕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능인들의 축제인 강원 기능경기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출전이 대폭 늘어나면서 기술 발전에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멈춰섰던 양양국제공항이 오는 8월부터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옛 플라이강원을 인수해 출범한 파라타 항공이 양양 제주 정기 노선 재개에 나선 건데요. 강원도와 양양군도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2022년 한 해 이용객이 38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양양국제공항. 하지만 불과 1년 뒤 거점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하며 정기 노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주식회사 위닉스가 플라이강원을 인수해 파라타 항공으로 출범하며 숨통이 트였습니다. 파라타 항공은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자 변경 면허를 받아 정기 노선 재개에 나섰습니다. 우선 지난 2월부터 객실 승무원과 운항관리 등 전 부문에 걸쳐 신규 인력 120명을 채용했습니다. 이어 오는 6월에는 260석 규모의 대형기 한 대를 도입해 8월부터 양양 제주와 김포 제주, 국내선 2개 노선에 취항한다는 목표입니다. 취항까지 남은 절차는 현재 중단돼 있는 항공운항 증명, AOC 효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희 파라타 항공도 양양 제주 노선 정기편 운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영동 지역의 강원도민분들께서 제주도로 가는 교통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고, 또한 반대로 제주에 계시는 분들도 강원도 영동 지역에 관광을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수요들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파라타 항공은 기존 플라이강원이 사용하던 양양 사옥을 본사로 운영하며 100명 정도가 상주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양양에서 제주 노선뿐 아니라 국제선 전세기를 통해 여객 수요를 분석한 뒤 정기 노선에 취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파라타 항공의 조기 안착을 위해 필요시 양양국제공항 내 화물터미널 조성 등 옛 플라이강원과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한다는 입장입니다. 2025년 8월에 양양 제주 정기편을 취항하고 연간 9만 명의 항공교통 수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라타 항공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양양 제주 정기 노선 재개와 별개로 올해 필리핀과 중국, 몽골 등 국제선 전세기 94편을 운항하는 등 양양 국제공항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개항 23년을 맞은 양양 국제공항. 국내선 정기 노선 재개로 공항 운영이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 양양 국제공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기능인들의 축제이자 우수한 기능인을 가리기 위한 강원 기능경기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 300여 명이 출전해 열전에 돌입했는데요. 올해는 특히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강원도 내 직업계교 학생들의 출전이 역대 가장 많아 도내 기술 발전에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담다. 작업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자동차 엔진을 조립합니다. 수십 개에 달하는 부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조립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기술을 연마해온 참가자들은 복잡한 조립 과정에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그 시각 헤어 디자인 경기장에도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과제로 주어진 헤어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 기능인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심사위원들은 경기장을 수시로 오가며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꼼꼼히 평가합니다. 2025 강원 기능 경기대회가 지난 7일 개막해 오는 11일까지 닷새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지역별로 그 도내 학생들이나 특성화고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숙련기술 향상과 기능 개발을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원주 미래고와 영서고 등 5개 경기장에서 모두 34개 종목 대회가 치러지며 300명 넘는 강원도 내 기능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칩니다. 전통적인 숙련기술 분야로 꼽히는 자동차, 전자기기, 기계 설비뿐 아니라 산업용 드론, 게임 개발, 사이버 보안 등 첨단 기술 분야도 있습니다. 대회 참가 선수단 306명 가운데 도내 직업계고 학생은 266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학생이 출전했습니다. 전국 다른 지역의 기능경기대회 참가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 도내 직업계고 학생의 출전이 늘어난 건 희망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학과를 신산업, 그다음에 또 미래지향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어요. 개편한 것 동시에 또 이 학과에 일심화 동아리를 만들어요. 이와 같이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하는 실적을 얻으니까 일찌감치 숙련 기술인의 길로 뛰어든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은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명장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나왔을 때 동메달 땄고 작년에 은메달 따서 올해는 금메달 목표로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차체수비 명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상자 가운데 금은 동메달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기능인에게는 전국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지고 소정의 상금도 지급됩니다. 지난해에는 도대회에서 입상한 33개 종목 92명의 선수가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개를 포함해 모두 5개 메달을 따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산불 대응 체계 점검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10일간 계속된 경남 산청 산불은 임도가 없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임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임도 개설이 산사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남 산청과 하동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 축구장 2,600개에 달하는 면적을 불태우고 열흘 만에 꺼졌습니다. 산불 현장에 접근하기 위한 임도가 없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차와 진화 인력이 빠르게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이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방화선 역할을 해 산불 확산을 방지한다는 게 산림당국의 설명입니다. 최근 자료 보면 수배, 많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까지 이렇게 진화에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산불이 일어난 곳에서 임도가 있는 곳에서 더 쉽게 접근을 해서 불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내 산림 면적은 628만 6천 헥타르, 임도 거리는 25,847km입니다. 1헥타르당 임도 밀도는 4.1m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1헥타르에 24.1m로 우리나라의 6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림청과 지자체 모두 임도 개설에 적극적입니다. 산불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 경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임도의 개설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공사가 완료된 도로폭 약 3m가량의 임도입니다. 이곳은 원래 도로가 없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던 곳인데요. 최근 임도 개설이 완료되면서 산 중턱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임도의 역효과가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임도가 산사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바람길 역할을 해 오히려 산불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차량 접근이 쉬운 도로에서도 피해가 많았던 만큼 임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강릉 경포 산불 당시 현장에는 도로와 임도가 곳곳에 나 있었지만 산불 방어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강릉 산불 지역의 도로 밀도는 거의 대부분 포장도로입니다. 168m/헥타르가 됩니다. 도로가 산불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강릉 산불을 바라본다 그러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임도보다는 산림 구조를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등 침엽수보다는 활엽수를 늘려야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르게 주변으로 불을 확산시키는데 반대로 화렵수림은 굉장히 서서히 바닥에서 천천히 타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커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화렵수 역시 낙엽층이 무릅수를 막고 불쏘시개 역할을 해 진화를 방해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정밀한 연구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특산물을 구매하면 피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피해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것도 이재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의성군 국의 1위 고추를 재배하는 밭입니다. 산불이 스쳐 지나가면서 비닐하우스 비닐이 녹아내렸습니다. 잎은 누렇게 마르고 타버렸습니다. 농민들은 남은 고추라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불이 났으니까 저 하우스가 다 이래 녹아가 비껴져 버렸고요. 그래갖고 이튿날부터 저 덮는다고 캔데 또 바람이 불어가 덮어놨는 것이 요 작게는 다 비껴져 가지고 밤에 비껴져 다 얼어보고 그 작은 재와 살려놨는데도 지금 저렇게 위에 못 덮었으니까요. 아무 꼴도 마음이 억수로 아프고 안 돼서요. 오기도 싫어요. 의성 마늘과 고추, 사과 등 의성군 지역 농림업 비중은 지난 2023년 기준으로 59%에 이릅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산불로 농기계마저 불에 타면서 농가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일 시급한 건 어쨌든 주거 시설이 제일 시급하고요. 요거는 군에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고, 이제 외부에서 저희들한테는 뭐 아무래도 농사 지역이니까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너무 고맙고요. 의성 마늘과 청송 사과, 봉화 송이 등 경북 지역 농지 피해는 3,4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시설 하우스는 300여 동이 소실됐고 농기계 5,500여 대도 불에 탔습니다. 의성군 농업기술센터는 특산물 구매로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의성군 지역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의성장날에는 농가 80곳이 입점해 농특산물 413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에서는 안동장터와 영양 온심마켓, 청송몰, 영덕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이번 산불로 대부분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성군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의성장날에서 지역산 상품을 구매하시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것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과 피해 지역에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